자, 우리가 이제 하지 의지, 무릎 아래로 절단이 됐을 경우에는 하지 의지라고 하죠. 이제 하지 의지에서 의지와 내 몸을 같이 결합을 시켜주는 그 인터페이스, 접촉해주는 그런 서스펜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셔틀락 타입, 그리고 뭐 소켓으로 모양을 잡아서 결합을 해주는 KBM 타입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거의 뭐 5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밸브 타입, 석션 타입인 거죠. 그 착용한 상태에서의 공간에 있던 공기가 다 빠져 있는 상태로 밀착이 되면 소켓 속은 음압이 되고 음압으로 인해서 내 몸과 같이 하나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된 게 바로 석션 타입의 밸브입니다. 그래서 그 밸브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 밸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패시브 밸브와 액티브 밸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패시브 밸브 같은 경우는 그냥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원웨이 밸브입니다. 밖으로 배출은 되지만 속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그게 이제 원웨이 밸브죠. 뭐 대표적인 것은 이러한 형태로 착용한 상태에서 밖으로 배출이 되지만 속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는데, 만약에 공기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버튼을 누른다던가 밸브를 뚜껑을 아예 열어서 공기를 유입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패시브 밸브가 되는 거고요. 액티브 밸브는 저희가 걸어 다니거나 할 때 패시브 밸브로 원웨이 밸브 공기를 배출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 음압을 유지를 시켜주죠. 걸으면 걸을수록 펌프가 작용을 하면서 밸브로 빨아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하모니라고 합니다. 거의 뭐 1980년, 1990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던 하모니인데, 그게 현재는 버전이 네 번째 버전 P4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모니 뭐 이렇게 트리톤이라고 하는 카본발에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트리톤 하모니, 이런 것들도 다 이 액티브 버큐으로 이용한 밸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버큐은 다음에 저희가 또 시간을 내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패시브 버큐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서대로 무릎 아래 절단인 하퇴부터 적용될 수 있을 밸브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다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을 한번 보면요. 네, 카메라 초점이 자꾸 흔들리고요. 네, 저희가 처음이라서 많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얼굴이 검게 나와요. 얼굴이 좀 탔습니다. 예, 얼굴이 좀 탔고 농촌 아저씨처럼 보이는데 피부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건 좀 죄송하고요. 내일은 또 얼굴 하얀 친구가 나올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요. 네, 예, 좋습니다. 예, 핸드폰, 현재는 저희가 핸드폰 촬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촬영하기 때문에 실시간인데다가 핸드폰인데다가 와이파이 상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장비가 조금 약소하지만 저희가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에 좀 더 보완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자, 우선 하퇴 의지, 무릎 아래 절단일 때 사용하는 원웨이 밸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바로 4R140이라고 하는 하퇴 의지, 하퇴 밸브입니다. 원웨이 밸브인데요. 이것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설명서 들어있고요. 자, 이 안에 이렇게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부속품들이 들어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우선 이거 자체가 원웨이 밸브입니다. 이거 자체가 원웨이 밸브인데 그냥 스크류 같이 생겼어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원웨이 밸브로 돼서 소켓 속에서 밖으로 이렇게 빼줍니다. 그리고 소켓 바깥으로는 이 스크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밖에다가 실리콘 본드를 바르고 이렇게 얇은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업체에서 요거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플라스틱은 뭐 하는 거냐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을 그냥 더 뒤로 밀리지 않도록 살짝 당겨 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임시적인 거긴 하지만 그래도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소켓에 구멍을 뚫고 속에서 밖으로 밀어낸 상태에서 실리콘 본드를 먼저 바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부분을 밀어 놓고 감아서 최대한 안쪽으로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실리콘 본드를 더 바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플라스틱 너트를 이용해서 꽉 채워주시면 밀착이 되면서 음압이 걸리게 되는 거죠. 가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스폰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은 스폰지가 4개가 총 들어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자, 네, 보이시죠? 네, 요 스폰지 같은 경우는 안 쓰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4개가 들어있는데 2개씩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개를 먼저 소켓 안쪽에 요 스크류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대로 밀어서 뾰족한 것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밀어서 끼워 넣어 주시면 어떤 역할을 하냐, 소켓 내부에 있는 땀이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면서 밸브를 막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일단 1차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스폰지고요. 그리고 소음기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슥슥슥 빠지는 소리가 난다고 했을 때 이 소음기 역할을 하는 스폰지를 끼워 넣어서도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고 되게 가격도 괜찮고 모든 면에서 되게 유용한 핫회 밸브입니다. 핫회 밸브지만 슬관절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4R140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핫회에다가 또 흔히 사용을 하는 경우가 바로 4R136은 EL. 요게 이제 이름으로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죠. 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지라인이라고 하는 제품명입니다. 이지라인 밸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 밸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렇게 그냥 검정색 튜브 관이 2개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소켓의 벽면을 조금 거칠게 해서 실리콘 본딩이 잘 되도록 하는 사포가 들어있고 원웨이 밸브가 들어있습니다. 이 작은 밸브 하나가 들어있고 2개의 이 꼬리 밸브가 이제 메인 제품이 되겠는데, 하나는 체크 소켓용으로 사용을 하고요. 체크 소켓을 사용한 건 떼서 다시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새 밸브가 하나 또 들어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 밸브인 이 원웨이 밸브는 빼서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웨이 밸브가 어떻게 생겼냐? 안쪽에 보시면 열어서 봤을 때 굳이 여실 필요는 없겠지만 속에 이제 내부를 보시면 실리콘 자체가 이제 오리 주둥이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배출이 이쪽으로 되고요. 배출된 다음엔 닫히겠죠. 그래서 속으로는 못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웨이 밸브인데 이 방향으로 밸브 자체에 화살 표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 표시가 나 있는 것이 공기가 배출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쪽으로 나 있는 상태인데 그 화살표의 첫 시작점을 이 꼬리 밸브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꼬리 밸브는 왜 나왔을까요? 기존에 앞에 설명드렸던 4R140 같은 밸브가 환부가 짧은 경우에 슬리브가 덮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밸브는 위치하지만 슬리브가 덮이더라도 공기를 배출하는 배관이 나와 있어서 훨씬 유용하게 되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패시브 버큐움 그리고 액티브 버큐움이 있는데, 패시브 버큐움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액티브 버큐움인 하모니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하모니에 그대로 이걸 끼우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이죠. 음압의 정도를 보면은 거의 일반 원웨이 밸브가 한 120에서 한 250 mHz가 되는데 하모니는 한 800 mHz까지 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액티브한 버큐움이 되고 버큐움되는 정도가 굉장히 밀착도가 엄청 좋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매고 운동화를 뛸 수 있는 그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차이가 완벽하게 있는 거고요. 자, 이 꼬리 밸브를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몇 개가 생기죠. 그래서 이렇게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남는 경우들이 있고 이 밸브만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또 새로 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밸브만 5개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5개만 들어있는 이런 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품번은 4R142
4R142라고 하는 품번이 있고요. 거기에는 원웨이 밸브 자체가 총 5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지라인 밸브를 많이 사용하시는 업체에서는 이것을 하나를 구매를 해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핫회에서 저희가 밸브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보통은 슬리브를 많이 다 쓴다는 얘기죠. 이제 슬리브는 상지에도 슬리브가 별도로 있고요. 대퇴 같은 경우나 슬관절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만 뭐 뒤에 보시는 저런 러닝 한다던가 이런 분들에게는 슬리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소켓의 트림라인 위쪽에다가 덮어줍니다. 그래서 좀 더 석션을 잡아주고 공기 유입이 안 되도록 하게 되는데, 핫회는 대퇴보다도 뼈가 일단 2개고 골격 자체가 거의 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슬리브를 쓰지 않는 타입의 제품들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많이 움직였을 경우라든가 이럴 땐 공기 유입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전함을 위해서 슬리브를 쓰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 저희 오토복에서는 슬리브를 쓰는 방식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리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기존에 슬리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슬리브를 접어서 내리고, 자, 아래까지 내리고 다시 올렸을 경우에는 이 윗부분이 뒤집어집니다. 이 아랫부분이 이렇게 위로 뒤집어지면서 이탈이 되거나 뭐 불편하거나 뭐 또 이쪽 부분에서 뒤집어지면서 먼지가 들어가서 석션이 잘 안 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랫부분에 어떤 분들은 테이프를 감는 경우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이러한 고무 링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아예 결합을 해주시면 내렸다가 다시 올릴 때도 이 부분이 뒤집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요. 이따가 제가 퀴즈 하나를 낼 텐데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 업체죠. 업체분들에게 이번에는 선물이 나갈 텐데 업체에게 먼저 이 링을 10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저희 기술팀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요. 네, 다 올려주시고요. 자, 다음은 핫회에서 슬관절로 올라오게 됩니다. 슬관절로 올라오게 되면 슬관절에서는 보통 콘다일, 그러니까 뼈 모양에서 가장 굵은 무릎뼈와 그 바로 윗부분, 그 부분이 온폭 들어가 있는 상태를 눌러줘서 서스펜션을 보통 했었습니다. 옛날 방식으로는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보통 슬관절 2단 소켓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가죽으로 끈을 달아서 가죽을 벨트를 묶듯이 코르셋 형태로 하는 타입도 있습니다. 뭐 그 타입이 옛날 타입이라고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적응돼 있으신 분들이라든가 또 그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로 슬관절 2단이신 분들이라든가 또 이제 그 콘다일 부분과 그 윗부분의 그 격차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새로 나온 방식의 시스템을 어떤 석션 타입을 슬관절에도 적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슬관절을 사용하실 때는 아까 보셨던 4R140 원웨이 밸브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환부가 크거나 길 때는 빠지는데 한창 시간이 걸리죠. 한창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금 빼고 끼는 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맥밸브라는 건데요. 맥밸브는 일단 이 부분에 안쪽에 자석이 들어가 있고요. 자석이 들어가 있고 이 아랫부분에는 메탈로, 이 부분이 동그랗게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자석이 이 부분에 가서 딱 하고 붙는 마그네틱으로 되어 있어서 맥밸브입니다. 맥밸브의 사이즈는 거의 한 500원짜리 동전 정도 사이즈입니다. 500원짜리 동전이고 슬관절 환부에 밸브를 달게 되는데 저희가 보통 차렷하고 섰을 때 골반 바깥면에서 무릎까지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밸브를, 자, 이건 왼쪽 대퇴부인데요.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반대쪽 무릎에 걸리지 않게 이 밸브가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게 슬관절이고요. 안쪽으로 달리는 건 이제 대퇴입니다. 뭐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위치를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내측, 중간과 내측의 가운데 45도가 되는 지점의 아래쪽에다가 밸브를 달게 되고요. 슬관절인 경우에는 환부가 더 길기 때문에 반대쪽에 걸리지 않도록 바깥쪽에
밸브를 달게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밸브를 달게 되면 착용하거나 쉽게 뺄 때는 밸브를 아예 뽑아버리시면 공기 유입이 빨라서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착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앉아 있는데 장시간 앉아 있다던가 좀 속에 음압이 너무 세서 공기를 좀 유입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착용한 상태에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공기가 그만큼 흡입이 됩니다. 이거는 21Y15, 21Y15 맥밸브라고 하는 밸브고요. 자, 그 위로 이제 대퇴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대퇴로 올라가시면 대표적인 밸브들을 많이 보시게 되죠. 대퇴로 올라가시면 크게 보시는 밸브들이 이렇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스타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보시는 것은 가장 흔히 보실 수 있죠. 뭐 이제 고무 밸브, 실리콘 밸브, 뭐 뚜껑이라고도 흔히 부르시는 그런 밸브입니다. 이 고무 밸브는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흔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유지 보수 비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많이 쓰실 수는 있는데 이게 고무가 닳기 때문에 자꾸 갈아야 되는 건데 나머지 밸브들은 사실 소켓 갈 때 아니면 갈 이유는 사실 크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 비용이 싸다라고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무를 열어서 닫아서 하게 되는 게 이 고무 밸브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은색 스크류 밸브라고 흔히 말씀드리는 건데 이 스크류 밸브는 그냥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돌려서 돌려서 빼고요. 그리고 다시 돌려서 낍니다. 이것 또한 그 공기를 다시 유입시키고 싶을 때는 버튼을 눌러서 공기를 유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21Y15 맥밸브와 비슷하게 생긴 제품인데 푸시 밸브 21Y14 푸시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푸시 밸브는 아까 맥밸브와 유사하게 생겼는데 좀 더 크고요. 유사하게 생겼지만 조금 더 크고요. 이 푸시 밸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뚜껑이 그대로 다 빠지게 되어 있고요. 착용을 하고 공기를 유입시키고 싶으면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리콘 라이너를 착용하고 그냥 신었다 벗었다 할 때는 이 큰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맨살에다가 석션을 하는 경우라든가 그리고 환부가 좀 크거나 할 때도 공기 유입을 빨리 하게 해서 신고 벗기를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자, 이거 보시면 맨살 석션을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흔히 보자기라고 말하는 이지핏이라고 하는 이 보자기를 사용을 합니다. 이 이지핏은 저희 오토복에서 나오는 이지핏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방 보관함 가방이 있고요, 이지핏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막대가 들어있는데요. 요것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요 부분이 소켓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손가락 넣어서 막 이렇게 빼고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사용해서 해지게 되면 넣었다 빼기도 좀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용하냐면 자, 여기다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이 부분으로 제품을 다 뺍니다. 빼고 당겨놓으면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된 상태에서 이 막대는 안에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튼튼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환부에다가 이것을 착용하고 반대쪽 손으로 소켓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냥 이 막대가 나오게 되죠. 그러고 나서 착용을 하면서 그대로 막대를 잡아 빼시면 피부들이 다 밀착이 되고 들어가고 밸브는 열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착용하고 밸브 뚜껑을 그대로 닫으면 음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밸브들 세 가지 중에 크게 뭐 시대별로도 있어요. 아주 예전부터 사용했던 거, 뭐 한 10년 전까지, 5년 전까지 잘 사용했던 것, 그리고 요즘 들어서 많이 사용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요거에 차이가 있냐라고 하시면 가장 중요한 건 요 안쪽입니다. 자, 요 안쪽을 보시면
결국에는 소켓 내부에 피부가 닿죠. 피부가 이렇게 닿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파이널로 제작되는 그런 소켓 형태고, 여기 보시면 밸브가 안쪽에서 보이시죠? 피부가 이렇게 밀착이 됩니다. 그러면 소켓을 열어서 보면 이 부분에 살이 보이겠죠. 자, 살도 보이지만 뭐 그 부분에 이제 털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털 부분도 다 이렇게 나오고 피부도 나오고, 또 피부가 연하신 분들은 그 부분에 또 트러블도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타입을 쓰시는 분들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여기는 오음폭 패여 있죠. 그리고 여기는 평평하게 돼 있고 여기도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평평한 것과 온폭 패인 것을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 부분은 착용을 하고 원웨이 밸브로 배출이 될 때 피부도 같이 딸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피부 부분이 동그랗게 거의 이렇게 저희가 빨아당긴 것처럼 빨갛게 되고, 장시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거의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피부 트러블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부 트러블이 흔하게 있는 부위가 됩니다, 이 밸브로는. 하지만 평평하게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트러블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라고 하시면, 자, 여기 보시면 하얀색 플라스틱 안에 구멍 두 개가 있죠. 이 부분이 원웨이 밸브입니다. 그러면 맨살 석션을 했을 때 이 살이 이 부분을 막는 거죠. 막게 되면 밸브의 역할도 잘 못하겠지만 그 부분이 구멍이 작더라도 피부를 빨아당기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약간의 피부 트러블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푸시 밸브라든가 클릭 밸브인데요. 클릭 밸브는 안쪽에서 보시면 요 링은 이제 그 소켓에 달려 있는 부분이고요. 요 안쪽이 그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인데, 일단 장점은 열었을 때 달려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의족을 뭐 침대나 의자에서 벗고 신고 할 때 이 밸브가 만약에 침대 밑으로 또르르 이렇게 굴러갔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주우러 가야 되죠. 달려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하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편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리던 맥락에서 보시면 공기 구멍이 이 바닥면엔 전혀 없습니다. 측면으로 돌렸을 때 옆부분에 양쪽으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는 원웨이 밸브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착용을 했을 때 털이 낀다던가 피부가 상처가 난다던가 트러블이 난다던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뭐 심지어는 없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클릭 밸브를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한 가지 뭐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 클릭 밸브 21Y21 이 클릭 밸브의 전체 구성품을 보면요. 전체 구성품을 보면 일단 더미가 있고요. 더미를 끼우는 스크류가 있고요. 이제 1차 작업을 하고 나서 커버 작업을 할 때 끼우는 더미가 또 있습니다. 더미 조립할 때는 이 스크류, 은색 스크류로 된 거를 사용을 해서 끼고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더미를 다 빼고 이제 제품을 끼우게 됩니다. 자, 제품을 끼우실 때 이 구성품 중에 아까 꼬리 같이 잡아줬던 잡아주고 있던 이 흰색, 회색으로 된 게 있고 검정색 링도 있습니다. 이 검정색 고무 링은 언제 끼워야 되냐라고 하시는 질문들을 이제 가끔 하시게 되는데, 자, 이 고무 링은 체크 소켓 당시에 체크 소켓을 할 때 이런 체크 소켓에서 실리콘 본딩을 다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안에서 밖으로 이 안쪽 리시버 형태를 끼시고 바깥쪽에는 고무링으로 그냥 걸어줍니다. 네, 고무링으로 그냥 걸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부분 링을 그대로 결합을 하시고요. 대신에 요게 없는 거죠. 요걸 안 끼신 상태로 그냥 요것만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체크를 해요. 체크 소켓에서 체크를 한 이후에 파이널 소켓을 할 때 실리콘 본딩을 이 고무링은 빠지고 그 자리에 요게 들어가면서 실리콘 본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정색 고무링의 용도는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실리콘, 이런 밸브들은 전부 다 이제 이 617H46이라고 하는 그 실리콘 본드를 이용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본드를 사용을 해 주시고요. 자, 지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네, 실시간이기 때문에 채팅을 보면서 또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보겠습니다. 예, 황교안 소장님, 네, 슬리브의 수명과 교체 주기도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슬리브 수명하고 교체 주기, 슬리브의 가장 최대 단점이 뭡니까? 그 소켓의 날카로운 부분과 슬리브의 이런 부분이 만약에 어디 찍혔을 때는 구멍이 나버립니다. 석션은 가장 단점이 구멍이 있어서 공기가 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안쪽에다가 게이터 슬리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속에다 넣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자주 바꿔줄 수 있는 아주 얇은 비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오래 쓰실 수 있고요. 또 하나 팁을 드리면, 이 부분에 만약에 구멍이 났다 라고 하시면 슬리브 전체를 아래로 내려서 이 부분이 구멍 난 곳이 아래 소켓으로 내려가도록 하면 좀 더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가 워런티 주기는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2년 정도 쓰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보통 파손돼서 하는 경우들을 보면 거의 1년 6개월 정도에서 한 3년 사이에서 많이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체 주기나 이런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켓 안에다가 폼 작업을 하게 되면 압축이 잘 안 되는데 아닌지요? 소켓 안에다 폼 작업, 예, 슬리브에서 영향이 안 타는지.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자, 라미네이션 소켓이나 저희가 이제 폴리프로필렌, PP로 그냥 소켓을 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라미네이션 소켓을 하실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매끈합니다. 그래서 음압이 여기서 이제 에어타이트가 되죠. 꽉 잡혀 있어요. 하지만 이 윗부분, 라이너와 슬리브가 밀착되는 그 부분에 라이너에 천이 달려있는 게 대부분이죠. 라이너에 천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분으로 공기가 셉니다. 그래서 음압을 많이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라이너에다가 한 7cm 정도 존을 실리콘 본드를 아예 얇게 바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617H46 같은 실리콘 본드를 이제 종이 테이프로 구간을 정해 놓고 나머지에 본드 바르고 얇게 펴발라서 그 부분을 실리콘 본딩을 처리하면 라이너가 있지만 그 위에 실리콘이 되어 있고 잘 말라 있는 곳에 이 부분이 밀착이 되면 그 부분도 에어타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기가 막히고 여기도 막히기 때문에 일단 공기가 안 새는 거고요. 어떤 라이너도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라이너가 천 커버가 있는데 뒤집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라이너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폼 커버 작업을 하실 때 보세요. 폼 커버 작업을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분에 공기가 들어가죠. 폼 커버가 슬리브 아래쪽에 있을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슬리브를 아예 결합을 해놓고 그 위로 작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모양이 그게 되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슬리브를 쓰실 경우에는 훨씬 더 그게 좋은 방법이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 슬리브는 무조건 밀착이 돼야 됩니다. 그 아래쪽에 폼 커버라든가 아니면 리지드 폼이라든가, 뭐 심지어는 PP로 작업했을 때 이음새 부분이 있죠. 이음새의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도 공기가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새지 않도록 무조건적으로 잘 파악해서 막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G백님, 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SG백. 네. 파이널 소켓에서는 고무링 안 끼고 실리콘 본딩으로 하는 거군요. 네, 이 또 실시간으로 하게 되니까 이러한 또 좋은 경우가 생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걸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구나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었다고 하니까 대단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검정색 고무링은 체크 소켓에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상지로 올라옵니다. 상지로 올라오게 되면은 상지도 마찬가지로 이지핏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지에서
소켓을 사용할 때 밸브를 안 쓰는 경우들도 많죠. 하지만 이제 살이 있고 좀 더 명확하게 끼고 물건을 들어도 음압으로 인해서 빠지지 않도록 잘 잡기 위해서는 석션 밸브를 쓰고 석션 전극을 쓰고 여기 위에 또 슬리브까지 써주시면 가장 좋고요. 슬리브를 안 쓰시더라도 이 밸브를 쓰신다면은 훨씬 더 유용합니다. 자, 이 밸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지금 이것은 현재 환부가 한 요 정도, 여기까지가 환부입니다. 요 정도까지가 환부고요. 이 환부 부분이 여기까지 있고 이곳에서 밸브가 거의 원형에서 4분의 1쪽 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곳에, 자, 아까 이지핏이 상지도 이제 전박과 상박용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렇게 이지핏은 아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을 한 상태에서 소켓 속으로 밀어 넣죠. 자, 소켓 속으로 밀어 넣게 되면, 자, 소켓 속으로 밀어 넣게 되고 이 부분으로 이렇게 밸브로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으로 그대로 밀어 놓고, 실제로 착용하시는 분들은 다리 사이에다 끼고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빼시죠. 이렇게 해서 뺀 상태에서 이렇게 빼게 되면 완전히 밀착이 됩니다. 피부 있는 부분이 대퇴 의지 착용하는 것과 같이 살들이 모두 밀착이 돼서 들어가고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둬도 좋고요. 석션 밸브까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상태에서 이 12V10이라고 하는 상지용 석션 밸브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이 밸브는요,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아까 4분의 1 원형으로 됐는데 길이에 따라서 커팅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 밸브가 아래쪽으로 레버를 닫으면 이 고무링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테두리 주변이 이제 음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착용을 하실 때는 아까처럼 이지핏을 빼고요. 요 구멍에다가 밸브를 넣고 그대로 닫아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음압으로 내 몸과 하나가 되는 밸브가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준비한 설명들은 다 완료가 됐고요.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패시브 버큐과 액티브 버큐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댓글 준비하세요. 빨리 나옵니다. 네. 빨리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 요 고무링 10개가 나갑니다. 어떤 걸 문제로 낼까요? 실시간이라 참 떨립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떤 걸 문제 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댓글 준비하시고요. 대퇴 밸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대퇴 밸브가 있었는데, 제가 아까 품번이랑 이름도 다 말씀드렸죠. 품번과 이름을 댓글로 올려주시는 1등으로 올려주시는 분께 링 10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온 대퇴 밸브 중에서 가장 사용하기도 좋고 떨어뜨리지도 않고 피부에도 문제가 없는 밸브는 무엇일까요? 댓글 없죠? 네, 댓글 없죠? 예, 올라옵니까? 예. 걸음이 불편할 땐 김기사, 예. 김기사님, 어떤 김기사님이지? 한 30명의 김기사님이 제게 있어가지고,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걸음이 불편할 땐 김기사에게 저희가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댓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1Y14, 클릭 밸브. 유효정님, 푸시 밸브 아닙니다. 클릭 밸브입니다. 네, 클릭 밸브.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첫 시간이었는데, 처음에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게 된 취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갔고요. 한 30분에서 45분, 이렇게 짤막한 그런 세미나를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바쁘고 또 이렇게 힘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러한 시간으로나마 얼굴을 또 만날 수 있고 또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가 유튜브 방송 그리고 이제 카카오 채널 이렇게도 있으니까
등록도 해주시고요. 친구 등록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실시간 말고도 저희가 또 컨텐츠들이 유튜브 저희 채널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로딩을 하면 또 받아보시고 세팅하는 방법 또 새로 나온 제품에 대한 그런 영상들 여러 가지를 또 올릴 테니까요. 이제 요즘 시대에 발맞춰서 거기서 많이 대화를 하고 하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귀한 시간 또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요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